227년 산상왕이 죽자 그의 아들 교체가 등극하게 되니 이가 바로 고구려 11대 국왕 동천왕이 됩니다. 동천왕은 국경을 맞대고 있던 위나라와 화친을 맺으며 가깝게 지냈으나 238년 요동태수 공소년이 반란을 일으키자 황제 조에는 사마이에게 군사 4만을 주어 이를 토벌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구려도 위나라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군사 1천을 보냈으나 요동이 멸망하면 자신들과 국경을 맞대는 것은 위나라였기 때문에 이들의 전력을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도 다분히 깔려 있었습니다. 아무튼 요동으로 출병한 사마이가 1년 만에 그들을 격파하였음에도 위나라는 고마움의 말 한마디도 없이 입을 닫았는데, 이러한 위나라의 행태가 불만이었던 동천왕이 244년 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동천왕 본인이 직접 군사 2만을 이끌고 위나라 서안평, 즉 지금의 단둥시 근방을 공격하자 위나라도 이에 대응하며 광구검에게 군사 1만을 내어주고 고구려군을 막게 했습니다. 그러나 광구검이 이끄는 위군을 보기 좋게 격파한 동천왕은 자아도취에 빠졌고 곧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는데, 이에 직접 기병 5천을 이끌고 후퇴하던 이들을 친히 뒤쫓았다가 오히려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비료수 전투에서 고구려군 2만은 광구검이 이끄는 위군에게 대패하며 대부분이 전사하였고, 동천왕과 함께 살아 돌아간 병사는 1천이 못 될 정도로 고구려군은 완전 전멸한 상태였습니다. 광구검은 기세를 몰아 환도성을 공격, 환도성마저 위나라에게 내주었으며 계속 남쪽으로 쫓겨가던 동천왕은 옥저가 있는 개마고원 일대까지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고구려는 약 2년간 치러진 전투에서 위군에게 패배해 나라가 멸망할 뻔했으나 그들의 공격을 겨우겨우 막아내며 246년 그들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248년 동천왕이 승하하자 백성들은 왕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였고, 왕이 묻힐 장지에서 왕을 따라 죽는 백성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연불이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고구려 12대 국왕 중천왕이 됩니다. 하지만 그해 겨울 중천왕이 왕위에 앉은 것에 불만을 품은 그의 동생 예물과 사구가 합심하여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진압당했고 곧바로 처형당했습니다. 259년 위나라가 선비족 출신이던 울지해에게 군사를 내어주고 고구려를 공격하게 하니, 이에 열이 뻗친 중천왕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할 좋은 기회라고 여기며 스스로 군사 5천을 이끌고 참전하게 됩니다. 양맥 골짜기에서 만난 두 군대는 곧바로 맞붙기 시작했는데, 중천왕은 과거의 패배를 교훈 삼아 단단히 준비하고 나왔기 때문에 위군과 맞서 쉽사리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중천왕이 이끄는 정예 기병부대는 위군을 보기 좋게 격파하며 군사 8천의 목을 베는 등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270년 중천왕이 승하하자 그의 차남 양로가 등극하게 되니 이가 바로 고구려 13대 국왕 서천왕이 됩니다. 서천왕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성품이 올고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큰 신망을 받았으며, 왕이 된 이후에도 어진 성품 덕분에 백성과 신하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의 치세 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특이점은 없으며 오히려 삼국시대로 분리되었던 중국 대륙은 위촉 5가 아닌 사마염의 진나라가 이들을 멸망시키고 통일하였으나 팔왕의 난이라 불리는 내전이 발발하며 굉장히 시끄럽던 시기였습니다. 결국 서천왕도 292년 승하하며 그의 아들 상부가 다음 왕위에 등극하게 되니 이가 바로 고구려 14대 국왕 봉상왕이 됩니다. 하지만 봉상왕은 아버지와 다르게 고구려 역사상 가장 암울하던 폭군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92년 서천왕의 뒤를 이어 고구려 14대 국왕으로 등극한 봉상왕은 어려서부터 의심이 많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썩 원만하지 않았는데, 늘 교만하여 사람을 깔보기 일쑤였고 질투심이 강해 소유욕이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등극과 동시에 왕권 강화를 명목으로 친인척들을 비롯해
가족들을 무참히 숙청하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은 자신의 숙부였던 안국군 달가였습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선비적 모용회가 공격을 해왔고, 모용회는 단번에 수도로 진격하는 작전을 썼는데 불시에 들이닥친 선비족의 위세에 크게 놀란 봉상왕은 신성, 즉 지금의 푸순 지방까지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경에 있는 고구려군의 방어병력은 그대로였고, 왕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수도까지 들어온 데다 신성태수 고노자가 기병 500기를 이끌고 구원하러 오니 선비족은 곧바로 반격당해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도 왕권을 강화하겠다는 일념으로 자신의 동생 고돌고에게 영모죄의 혐의를 씌워 자살하게 만들었으며, 고돌고의 아들 고을불이 도망치자 사람을 보내 잡아오게 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나라가 흉년이 들어 어지러운데 주위 신하들의 만류에도 궁궐을 증축하려 들자 국상 창조리가 나서서 봉상왕에게 간언, 오히려 봉상왕은 자신의 왕권에 도전한다 생각하곤 창조리를 위협했습니다. 창조리는 사람들을 모아 새로운 왕을 추대해야만이 고구려의 안녕을 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마침내 압록강 근방에 숨어 소금 장수를 하던 고을부를 추대하니 이가 바로 고구려 15대 국왕 미천왕이 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